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저희 채널A 취재팀이 확인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죠. 1986년부터 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선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7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부터 시작됐는데요. 1991년 4월 역시 딸의 집에 다녀오던 6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까지 모두 10차례 발생했습니다. 연인원 180만 명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당시 수사 방식의 한계로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요. 해당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이 제작돼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의 첫 소식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정확히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군 태안읍 주변에서 일어난 총 10건의 사건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강간당한 채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보도본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이미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시작됐습니다. 1986년 9월 15일 딸의 집에 다녀오던 71살 이모 씨가 살해됐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식 하루 전날 풀밭에 들어갔던 동네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1986년 10월에는 25살 박모 씨가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1986년 한 해에만 4명이 성폭행당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당한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초기 개별 사건으로 알고 수사했던 경찰은 뒤늦게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은 1991년까지 계속 이어져 10명의 여성이 숨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10건의 살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고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는 점입니다. 10대 중학생부터 20대와 30대 젊은 여성, 70대 노인까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모두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1988년 9월 사건의 경우 유일하게 피해자가 검거됐는데요. 집안에서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이 피해자는 연쇄살인범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국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요. 몇 건의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 그리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최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떻게 검거하게 됐는지 그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검거 시기와 방법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내일 오전 9시 반에 브리핑을 하겠다, 긴급 네.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현재까지의 상황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검출된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를 가진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겁니다. 단서는요, 수용자들의 DNA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는데요. 국가수 감식 결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한 남성의 DNA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검출된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수감됐다 출소한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총 10건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어떤 사건의 DNA가 일치했던 겁니까? 네, 아직까지 그건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로는 10건의 살인사건 중에 2건에서 발견된 DNA가 2건이요? 예,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하루 앞둔 1986년 9월 19일입니다. 당시 71살이었던 여성의 시신이 화성 태안읍 목초지에서 처음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1991년 4월 3일 화성 동탄 야산에서 69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10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요, 당시 14살이었던 소녀부터 60, 70대를 망라했습니다. 그야말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화성 전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목 졸려 살해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시신에 이물질을 넣는가 하면 흉기로 수차례 훼손을 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중에 네. 8차 사건은 진범이 잡혔고요. 10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잡힌 용의자 나머지 연쇄사건 8건의 용의자일 확률, 진범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건은 이미 확인이 됐었고 새로운 2건의 DNA가 확인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이 사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괴담도 많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잖아요. 영화와 실제 사건이 많이 같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 네. 2003년이죠.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얼마나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는지 출연자들의 대사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네, 저 대사가 참 무서웠던 게 평범한 사람이 이런 무서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10건의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 참 무서웠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당시 사건의 몽타주를 준비해 봤어요. 당시 이 몽타주를 어떻게 썼었는지 당시 검거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엄청난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연쇄살인 사건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요. 연인은 180만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됐고요. 3,000명의 남성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만 몇천 명이 된다는 겁니다. 3,000명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러한 괴담까지 있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노린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떠돌아다녔는데 네. 당시 수사팀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런 애들도 밤중에 못 나가겠어요. 애들 빨간 옷도 못 입고 우들도 빨간 옷도 못 입었었어요. 네,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다 저게 사고 났었다고. 10차 사건을까지 다 봤을 때 빨간 옷을 입고 피해를 당한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30년이 넘은 이 사건인데 저도 저런 괴담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일단 검거가 됐는데 만약 이 사람이 진범일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 네. 영구미제가 될 뻔한 화성 연쇄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용의자가 검거했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정말 사실입니까? 예, 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2015년에 태안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건 마지막에 발생한 것이 1991년 4월이니까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이 용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추가 범행을 경찰이 밝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일단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을 최대한 받아내면서 관련 증거들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만약에 진범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들어봅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 경찰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7월 중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록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진실규명을 위해 미제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분석기술의 발달로 30년이 지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을 감정 의뢰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분석기술의 발달로 30년이 지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와 일치한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